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영상을 잠시 미루고 버들 입세 채널, 제가 느낌이슈님 영상 딱 하나를 처음에 굉장히 훌륭하다, 즉 331을 비판을 하긴 했는데,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근거를 모순 없게 배열하고 통합하고, 따라서 하나의 논증책을 갖추어서 비판하길래, 이렇게 비판하면 피집사 초천재 하되 정말 다르다, 이런 건 우리가 반박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이라도 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딱 하나 영상을 칭찬했는데 잘 몰랐죠, 제가 느낌이슈님을. 그 이후로는 이제 331과 337을 다 부정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영상 다 아름답고 위대하고 진정하고 다 좋은데 331과 337을 부정하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래서 우리랑 입장이 같은지 아닌지 다른지를 이제 보는 거고, 오늘은 써니님이 배수구 2개를 얘기하시면서 처음에 5만인가 4만인가 나온 조회수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배수구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가설을 세우셨는데, 가설은 누구나 세우고 그 정도 문제입니다. 가설의 정확성, 진실될 가능성 5,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0,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입증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큰 배수구는 이해가 돼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배수구인데, 오늘 얘기하신 331 쪽에 있는 배수구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직접 현장 검증을 갔습니다. 저도 그게 의문이라서. 거기 사람이 못 들어가요. 거기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억지로 사람이 끼워놓고 어떻게,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제가 딱 가면서 첫눈에 느낀 게, 이게 지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구나라고 처음에 느꼈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사진으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찍을 생각이고, 그래서 배수구가 큰 게 2개 있는데 굉장히 크기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 이걸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걸 바탕으로 또 이제 새로운 사실을 탐구를 할 필요가 있죠. 나중에 그 영상을 올리고, 오늘 제가 하기로 한 걸 떠나서 아버님이 방금 블로그에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입장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님의 입장보다 우리는 아버님이 원하시는, 아버님이 싸우고 있는, 아버님이 앞장서 가실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버님의 고소장입니다. 고소사실이라고 보통 정식 고소장 경찰청 배포에 있는데, 실무적으로 고소사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 정형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3, 40년 판사 하시는 분도 나와서 고소장 쓸 때 종이 한 장에 대충 써요. 그렇게 써도 되는 거냐? 예, 그렇습니다. 실질이 중요한 거지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사실, 고소 내용, 고소 취지 어떤 걸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경찰관 중에서는 이걸 좀 맞춰와라 이런 분도 제가 예전에 좀 보고서 경찰관들이 좀 그런 걸, 그러니까 정형적인 걸 좋아하는구나, 그때 처음 이제 알았죠. 일단은 고소장이라는 것은 즉 처벌 의사가 들어간, 수사 의뢰와 고소 틀린 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처벌 의사가 들어간 그 말만 명확히 들어가면 고소장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과 그 표제와 각 단락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쓰면 돼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겁니다. 증거와 함께. 따라서 아버님께서는 이제 고소를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정식으로 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데, 아버님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의견이 틀리죠. 근데 아버님이 오늘 분명하게,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고소 준비 과정과 고소장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31 영상과 피의자 부자의 녹취록. 따라서 이걸 중심으로 화력을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닌 거는 이 유족의 입장, 그다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무기, 우리 유일한 싸움 무기, 이 고소장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것은 유족의 뜻을 따르고 안 따르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싸움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싸움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이 싸움 모르겠다 하는 건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아버님 고소장의 핵심을 아버님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31 영상, 그 다음에 피의자 녹취록. 그리고 이번에 아버님이 녹취록을 직접 공개하셨고, 그 녹취록을 오늘
정확한 녹취록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다른 거 다 할 거 없고 이것만 분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분석함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론 저의 생각인데 두 가지 주장을 압축합니다. 판사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양쪽 검사나 예를 들어서 피고인 측 변호사들이라든가 민사소송에서는 양측 변호사들이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따라서 이렇게 양측에서 싸울 때 양측의 주장을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합니다. 모순되는 것도 있고 무수한 정리가 필요해요. 정리하는 거고 판사도 그걸 원하고 지시를 합니다. 정리 이렇게 정리. 그래서 1, 2 두 가지 입장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지 여기에 제3, 제4를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싸움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님은 고소장을 이걸로 이제 싸움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따라가고 우리는 응원해 드리는 거고 저쪽에서는 일단 뭐죠? 침묵 작전입니다. 아, 이게 저쪽의 입장이야? 그렇습니다. 저쪽의 입장은 일단 침묵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주장하지 않는 거를 억지로 주장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장은 정리가 됐죠. 331 영상과 녹취록. 그리고 제가 막 200명, 400명 밖에 안 나왔을 때, 인기 없었을 때,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크게 그거보다 큰 된 거는 물론 구독자님들, 국민 여러분 뜻이 도와주셨는데 그때도 지금 5만 정도 좀 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술. 국민들도 아는 겁니다. 진술이 중요한 거를. 따라서 아버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이걸 준비하셨던 거고 그동안. 따라서 331 영상, 녹취록 이걸 꼭 우리가 알고서 난 그거하고 다르게 가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특별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나는 모르겠다라고 제3, 제4로 가면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1과 2가 있으면 저쪽이 2는 뭐죠? 주장이 침묵입니다. 침묵.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작전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게 331 영상과 녹취록. 이 싸움인데 다른 말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전 항상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싸움의 구도를 보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좀 봐달라. 이거를 무시하면은 도대체 목적이 뭐냐 이거죠. 싸움을 일단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싸움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과 2 싸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3, 4, 5를 막 넣으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싸움에 들어가지도 않는 양쪽 그리고 판사들도 고려도 하지 않는 3, 4, 5, 6 이런 이론과 이런 주장을 왜 넣습니까? 1과 2가 싸움인데 따라서 이 이야기를 이 원리, 이 구조를 적용하면 버들리세님을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하겠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느낌이슈님은 영상 하나를 제가 괜찮다 했는데 그 이후로 실망을 해서 제가 더 이상 안 다루고 있고 오히려 331, 347을 부정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고 버들립세님도 부정하시는데 왜 오늘 언급드리냐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고 계세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느낌이시는 영상 하나를 빼면 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공을 들여서 반박할 그리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고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주장들이 결집돼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고 여론이 진정한 의미에서 형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버들립세님은 실질적으로는 최초가 되는 겁니다. 제가 공을 들여서 반박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열심히 현장 검증도 하시고 나름대로 논리를 많이 세우셨어요. 딱 누가 들으면 박수하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신 논증이다. 다만 331과 337을 부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으로 반박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제가 이제 욕을 하니까 피집사 초천재 이런 분들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왜 욕만 하느냐 하는데 저희 입장은 331과 337 부정하는 거는 국민 한 사람이라도 설득을 해야 되는 싸움이니까 저희는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그냥 일반 여론을 막 얘기하는 그런 너 이 정책 어떻고 이 요소 어떻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이건 싸움이에요. 전쟁이고 진정한 의미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 갖고도 싸우는 건데 다양성을 뭐 얘기하고 추론을 얘기하고 일반적 이론 아니면 일반적 학술적 아니면
아니면 이론적 아니면 정책을 만들고 일반 법률을 만들고 일반적인 행정적 조치를 하고 이거랑 틀립니다. 형사사건의 개별사건을 제가 개별이라는 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형사사건의 특징은 그게 아니에요. 다양성 갖다 놓고 막 이거 아무나 이게 아닙니다. 1과 2가 정해져 있으면 저쪽은 침묵작전, 우리는 공격하는 게 있죠. 1과 2가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싸움으로 계속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버님도 오늘 끝까지 가겠다, 억울함을 밝히겠다라고 분명히 또 밝히시고 계십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도 예전에서도 대법원까지 가겠다 하시고, 저희는 그걸 나가시는 아버님을 따라가서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그 1, 2 이외의 것을 하는지를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님도 고소장에도 주장 안 하는 그것을 버들립세님이 예를 들어서 주장하고 계세요. 이유는 맞고 논리도 있고 근거가 있지만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법정에 들어가는 논증이 아닌데 이걸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내 말이 맞다 이걸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번님이라고 할게요. 번님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지만 가설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거는 가설적 명제입니다. 사실적 명제가 입증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막 하겠다 하는 거 좋은데 법정에 들어가서 1, 2도 아닌데 3, 4, 5를 왜 주장하냐 이거죠. 저희 주장은. 그래서 다양성,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다양하게 가야 된다 이런 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 하나입니다. 진실 하나고, 그렇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다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주장을 하되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되 3, 3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3, 3일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저는 박수 치는데 3, 3일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유족 뜻과 고소장 가장 중요한 고소 내용이 그게 아닌데 3, 3일이 아닌데 고소 내용은 3, 3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반박하는 거는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모순을 찾고 흠을 찾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 것은 도대체 목적이 뭐냐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네 생각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버님께서 녹취록을 공개하셨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 녹취록가 돼 있기 때문에 소리만 들을 때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것만 분석해도 오늘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이가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으로는 달려가다가 그 언덕 있잖아요. 거기서 자빠졌어요. 정민이가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으로는 달려가다가 그 언덕 있잖아요. 거기서 자빠졌어요. 정민이가 제가 기억하는 장면으로는 달려가다가 그 언덕 있잖아요. 그 자가 붙었습니다. 언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기서 자빠졌어요. 그 언덕. 그라는 말은 그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것인지 인식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사람들이 내가 그라고 말을 했을 때 상대방들이 이것을 듣는 사람이 그라는 뜻을 이해할 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 언덕이 쉽게 말해서 거기 알죠? 그거 딱 할 정도로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존재 하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언덕이 근데 몇 개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언덕은 하나. 그 언덕. 그래서 그 언덕이라는 말은 그거 알잖아. 거기 가면 딱 있는 거.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언덕. 근데 그런 이야기 아니더라도 더 애매하게 표현했어도 언덕은 뭐다? 하나입니다. 거기는. 따라서 추론을 할 때 거기 존재가 언덕이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다른 추론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지에서 넘어졌다라든가 다른 데서 넘어졌다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즉 상대가 주장하지도 않는 거를 3, 4, 5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1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언덕 Y자나무. 상대는 침묵하고 있어요. 이 진술을 실수로 생각해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죠. 이 진술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이 이걸 고소장에 핵심 증거로 넣으신 겁니다. 핵심 증거로 계속 싸우게 돼요. 이걸로.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근데 3, 4, 5는 이 말씀을 하면 제 말씀은 상대방도 주장 안 하고 있는 걸 왜 주장하냐 이거죠. 저희는.
따라서 거기서 자빠졌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 언덕 거기서 계속 지칭하고 있는, 지칭을 했을 때 상대가 알 것이란 것까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인식을, 상대가 알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게임 이론이라고 해서 뭐 쓰는데, 그런 걸 떠나서, 따라서 그 언덕 아시잖아요. 그거 거기 딱 있잖아요. 그거 이런 식이죠. 거기서 자빠졌어요. 거기. 거기야?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평지란 얘기라든가 다른 언덕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자빠졌다 의미를 갖고 있을 수가 있고, 언덕이 있고, 근데 언덕이 있으면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달려가다 뭐지, 이렇게 다 분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위는,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를 자빠졌다는 의미 분석하고 달려가다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고 경사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분들 되게 있거든요. 제가 누군지 말씀 안 드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자고 있었다라는 건 아니다 이거죠. 자고 있었다라는 그게 주장이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의문이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부터 침묵하고 있잖아요. 너 자고 있었다며. 그냥 자다가 일어나니까 없었다며.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간단한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고 내 말이 모순이네. 이 말의 모순, 거짓, 솔직하지 못함, 진실되지 못함, 정직하지 못함, 진실에 반하는 이 모순이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형사사건에서도 핵심입니다. 판사들이 보는 것도 이거예요. 검사도 누구든 법조인든 판사들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사사건에서는 일반적 이론과 다른 게, 학술 이론과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모순. 따라서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미 모순입니다. 이미 모순이에요. 진술을 저렇게 했는데도 침묵하고 있죠? 이미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게 혐의가 나오고 이게 수사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수사가 되겠죠. 우린 믿습니다. 아버님도 믿으시는 거고 이제 검사가 수사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1차 동격권에 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반드시 이의 제기하면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버님도 당연히 변호사분과 알고 계신 거고 반드시 검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대충 처분 못해요. 반드시 이유를 써가지고 처분 이유를 내야 됩니다. 그 이유를 갖고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유를 막 못 씁니다. 검사들이. 이유를 공개하니까 국민한테 공개할 이유이기 때문에 이거 담당하는 검사는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예요. 정의로우면 아플 거 없고 저쪽 편 들 사람이면 정말 국민과 싸워야 됩니다. 이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대충 쓸 수 없다. 국민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검사한테 넘기라 이겁니다. 항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등검찰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관할은 이제 지금 서울 쪽이니까 서울 고등검찰로 가게 되죠. 따라서 아버님도 이제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한테 바라고 있는데 그게 쉽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않을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따라서 다른 부분도 별도로 분석하겠지만 오늘은 녹취록에서 이걸 설명드릴 때 두 번째. 걔가 막 달려가다가 지금 들으시죠, 여러분? 개가 막 달려가다가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듣고 분석하겠습니다. 신음지면서 딱 하면서 막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끌고 올라오느라고 제 신발 보면 아예 흙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팀에서 왔을까? 그러니까 그 언덕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잖아요. 네, 거기 빠질 거예요? 네. 정민이가 제가 기억하는 장면으로는 달려가다가 그 언덕 있잖아요. 그래서 자빠졌어요. 정민이가 음악은 자꾸 죄송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음악 나오면서 멋있는 말 했던 DJ 누구 있었죠? 아마 그 생각 좀 나네요. 웃자고 소리인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분석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분석과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물 식별도 인식도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게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분석을 할 때 이제 다 모든 게 저의 생각이죠. 여러분께서 참고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기억하는 장면으로는
이거 아까 거죠, 이거는. 빨리 넘겨가겠습니다. 들어가다가 걔가 막 두 번째, 개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을 수가 있는데 정민이가라고 얘기 보통 하는데 개가 이거는 그러니까 거리가 있다라는 느낌이 약간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달려가다가 평지에서 넘어졌으면 평지에서 그냥 넘어지지 달려가다 넘어지는 거는 자 보시죠. 이제 쭉 설명드릴게요. 일단 신음소리면서 막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하게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막 불렀어요. 악하면서 넘어졌다. 저 말씀드렸죠. 신음소리를 내면서 악하면서 심하게 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평지에서 그렇게 넘어졌다. 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악하면서 그러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 보십시오. 막 굴렀어요. 굴렀어요가 나오잖아요. 굴렀어요도 뭐죠? 막 굴렀어요. 그냥 생생하게 그냥 모든 상황을 다 그 있었던 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이 사건이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악하면서 막 굴렀어요. 제가 그거를 부분은 이제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거고 끌고 올라오느라고 끌고 올라오느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 중요하다? 시간과 장소 특정이거든요. 핵심은 시간과 장소를 특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언덕이 하나라는 거. 그 평지가 아니라는 거. 가능성을 하나하나 제거되는 겁니다. 평지가 없고 다른 언덕이 없고 거기 언덕 하나고 평지는 아니고 그 언덕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자체가 혐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 혐의라는 것을 이 사건에 있어서 따라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라는 게 주장이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혐의가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사 의지를 갖고 계속 수사를 하고 탐구하고 의심이 들 때마다 확인하고 어떤 경찰은 17번인가를 사기 횡령 관련해서 부릅니다. 경찰이 부르면 그것도 가야 돼요. 안 가면은 이걸 빌미로 체포영장 이렇게 하기 때문에 3번 정도 안 가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체포영장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의문이 막 드는데도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 조금씩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끌고 올라오냐. 그러면 계속 무슨 행위가 있었다라는 게 계속 드러나잖아요. 자고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죠. 같이 옆에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진술 이후로는. 제 신발 보면 아예 흙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머님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어머니 날카로워. 물론 아버님도 같은 뜻이겠지만 정확하게 질문하시고 이 어머님 때문에 이 녹취록이 이 완벽히 된 겁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어머님의 사랑은 이 역할, 이 어머님이 이거 해주신 것도 엄청난 겁니다. 핵심을 다 찔러가지고 진술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끌고라는 단어, 올라왔다. 올라온다는 뭐죠? 평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밑에서 위로 움직이는 것을, 이동하는 것을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언덕에서 떨어진 거죠. 그 언덕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가 핵심입니다. 핵심. 평지가 있는데 평지에서 넘어진 건 아니고 언덕이죠. 이미 언덕이라는 건 뭐냐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덕이라는 것은 비탈, 경사, 추락, 아래로 떨어지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임, 이동, 동작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민이가 스스로 했느냐 아니면 A가 개입했느냐가 핵심인 거죠, 여러분. 근데 A가 개입했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확인을 그럼 어떻게 한다? 의심 단계. 계속 의심 단계. 너 이해가 안 된다. 너 의심스럽다. 정민이가 100%만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정민이가 한 95%는 스스로 간 거다. 그 영상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예전에 써놓은 유서가 있거나 그러면 되는 거죠. 의심해서 풀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고 돌아오기로 다른 친구랑 약속을 했고 근데 그러면 제 말은 거짓말하고 있는 둘이 있었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게 하나가 설명될 수 있는 거짓말이 아니고 설명될 수 없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고 이 하나하나 끌고라는 말을 했다. 사실입니다. 오고 있다라는 말 사실을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술을 하고 있는 걸 진술을 했다는 사실로도 볼 수 있고 진술로도 볼 수 있고 진술 내용이에요. 그래서 끌고라는 말은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다. 올라오고라는 말은 또 손을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라오고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움직임이 아래에서 위로 따라서 움직임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막 시름 소리를 내면서 그냥
뭔가 있었는데 단순한 아니면 경미한 게 아니고 뭔가 심각한 악 하면서 뭔가 심각한 막 굴렀어요. 막 뭔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끌고 자기가 손을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접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원앤 파트너스가 감지하고서 사고가 없었습니다. 둘 사이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라고 일부러 강조한 겁니다. 이걸 알고서 그래서 끌고 손을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손을 댔는데 구체적인 게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끌고 자기가 자인을 해서 손을 댔다는 걸 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경심 사건에서도 화려한 변호인들이 위조 방법에 대해서 정말 피곤하게 했거든요. 판결서에는 딱 한두 줄로 끝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사사건에서는 렐러번스가 관련성이 있고 material reality, material 그냥 그 중요성이라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material reality라고 해서 relevance랑 material reality가 있는데 중요성과 관련성 이 두 가지를 모든 사실마다 따지는 겁니다. 그냥 미국 연방 증거법의 첫 401부터 첫 나오는 핵심 기본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련성과 중요성.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건 판사들이 다 자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경심 거기서도 위조 방법 같은 걸 엄청 따졌잖아요. 정말로 많이? 안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위조된 거를 제시한 사람은 남이 줬든 자기가 위조했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남이 준 거를 주장 안 해요. 남이 줬다라는 걸 주장 자기가 안 합니다. 그럼 뭐다? 이 사람이 위조한 겁니다. 위조한 걸 행사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구한테 받았다라는 걸 얘기 안 한다? 그럼 누가 이걸 위조 행사를 한 그 위조는 누가 한 거죠? 그 행사한 사람이 한 거라고요. 그 판사들 논리는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갖고 위조 방법을 따져보자? 정말 이게 정말 헛소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끌고 올라오느냐고 손을 댔다라는 게 첫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접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접촉이 있었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손을 댔다? 싸움이 있었다. 서로 무슨 춤을 췄다. 아니면은 이렇게 끌고 올라오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겁니다. 자기가 이러한 핵심적인 사실이 핵심 사태가 드러났는데 그 이후로는 이거를 변명하기 위해서 나머지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다른 건 일단 제거하고 핵심만 추출하는 겁니다. 신체적 접촉, 손을 댔다. 그럼 이 사람 무조건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또 한 50개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영장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장 나올 만한 제명이 없지 않느냐, 일단은 그 절도가 있잖아요, 휴대폰. 데이터 절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증거인멸 관련된 것도, 그 다음에 그 거짓말하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목격자 보면 제가 좀 말씀드리기 신중한데 아무튼 목격자들이 거짓말하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반적 목격자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어야 되는 거고 끌고 올라오느냐고 손을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옷 신발이 왜 더러졌다? 혼자서 더럽혔다? 아닙니다. 경위 과정이 뭐다? 끌고 올라오느냐고. 그럼 무엇을? 정민이를. 그 정민이를 어떻게 텔레파시로? 아닙니다. 손을 댄 거예요. 정민이 신체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덕 보셨잖아요. 어디쯤 넘어졌을까? 어머니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하고 계시다고. 언덕 보죠. 언덕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평지가 아닌 게 또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여기.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편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두 개의 존재, 이거를 존재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개의 존재를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구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언어 습관과 패턴과 언어에 지금 써온 그 과정을 보면, 언어 사용의 역사, 이 사건에서 이 역사를 보면 평지와 언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A는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고 완벽하게 언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것은 예의가 아닐 뿐더러 솔직히 초딩 아니냐 이런 말이 전 나와요. 뭐 초딩을 무시한다라고 또 그러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잖아라고 스스로 구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덕과 평지를 이렇게 1로 편의상 표현했죠. 2는 같다고 주장 안 하고 구분하고 있는데, 평지랑 언덕을 2가 구분하고 있는데 나머지 3, 4, 5, 6이란 사람들이, 아니면 3, 4, 5, 6의 이론들이 왜 거기 들어갑니까? 1, 2 싸움인데.
그래서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고 이거 아버님이 이거를 다 아시니까 녹취록을 공개하시면서 이 정도다 이 정도 터무니없는 이 황당한 현상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시간 낼 때마다 저도 아들이든 제 아내한테든 시간 낼 때마다 무관심했는데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들은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알리고 노력하는 의지 속에서 선한 게 더 퍼질 수 있다 생각하고 평지, 언덕, 강을 구분하고 있는 언어 패턴이다. 그 강이 있잖아요. 언덕 있고 약간 내리막. A에 뭐가 한 말이죠? 언덕이 있고 약간 내리막. 똑같습니다. 구분하고 있잖아요. 언덕이 있고 약간 내리막까지 평지, 언덕, 강이라고 구분을 해서 했는데 세 개의 존재로는 세 개를 얘기했는데 A는 그 뭐는 뭐다? 언덕이 있고 약간 내리막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거기 40도 비탈. 빠질 뻔한 거야? 예, 거기 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계속 지금 어떤 상태가 지금 초집중해서 모든 분들이 인식이 집중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하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한 장소, 한 내리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다 알고서 거기 그거야?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거길 빠질 뻔한 거야. 자빠진 거예요. 여기는 지금 자빠진 거 이 부분은 질문이 뭐였습니까? 질문이 어머님이 거길 빠질 뻔한 거야라고 해서 오히려 A를 위하는 식으로 얘기했죠. 빠질 뻔한 거냐, 빠진 거냐, 빠질 것 한 거냐 정확하게 물으셨는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위험했어요. 빠질 뻔했어요. 구를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위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자빠진 거예요. 자빠진 거예요. 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아까 있잖아요. 끌고 올라오느냐는 표현 있잖아요. 자빠진 거를 어떻게 해석한다? 그 전에 문맥이랑 그 전에 언어랑 결합해서 거기에 맞춰 해석하는 겁니다. 끌어올리느냐 제 신발 흙이 더러졌다. 따라서 자빠진 거예라는 것은 자빠질 뻔한 게 아닌 그래서 그런 위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2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걸 다 믿을 수 있느냐 이걸 그리고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엉뚱한 이상한 변호사 사무소 분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입증을 한다 입증을 누가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잘 모르고 국민들을 진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부분은 제가 넘기는데 정민 사건은 제가 특별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할 말은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입증을 누가 합니까? 저 진술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고 법정 증거력이 없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무슨 변호사 사무실 직원? 알고 보니까 무슨 가수? 제가 정민 사건에서는 할 말 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말한 거를 방어를 못해서 2도 2편도 1편 2편 나눴죠. 2편도 자기가 한 말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어하려고 침묵을 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3, 4, 5, 6이 개입해서 이걸 방어해주고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제 말씀은 이거는 뭐냐면 제가 영상 여러 번 올렸어요. 이게 어떻게 법정에서 증거가 되고 이런 거는 법적인 부분이니까 수사가 되면 모든 증인, 모든 목격자, 모든 참고인들이 사실과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실, 즉 피의자가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했다, 진술을 했다. 이걸 직접 들었잖아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이 참고인으로 진술서를 내실 수가 있고, 진술서를 내실 수가 있고, 경찰에서 불러서 경찰이 작성하고, 수사기관이 작성하고, 검사나 검사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 주사부라든가 검찰, 이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작성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부르면, 내가 이렇게 들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이 듣고 수사기관이 기재하면 진술조서. 그래서 참고인 진술조서가 되는 겁니다. 참고인 진술조서. 그리고 이것을 직접 내실 수도 있어요. 참고인이. 그럼 참고인이 내는 것은 진술서. 그래서 참고인 진술조서와 참고인 진술서가 증거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고 증명력은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 거고 증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 다만 전문 법칙이라고 있어요. 또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문 법칙 이런 이야기 일단 빼시고요. 그리고
법정에 가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과 상관없이 변론을 하십시오. 별도의 논의를 하시고 판사가 이제 변호인들이 증인 신청을 검사가 이제 우리 편이 됩니다. 이럴 때는 검사가 어머님 아버님을 증인 신청하셔서 이렇게 들었죠라고 하면 판사가 법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완전히 별도로 증인 자격을 갖고 진술하는 게 판사가 직접 법정에서 조서에 씁니다. 이해되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사기관이 쓰는 게 아니고 법정에서 판사의 지휘 아래 뭐 법원 뭐 서기든 사무관이든 같이 법정에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서를 작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 조서 수사기관과 다른 이것도 더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법정에서 증언할 수가 있고 진술할 수가 있고 검사가 증인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증인 신청 안 하고 검사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참고인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와 진술 조서를 내는 것만으로도 증거력이 있고, 요즘은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서 미국을 따라갑니다. 판사 앞에 세우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 해서 두 분 다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님은 이걸 어머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이걸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도와드리고 화력을 모아야 되는데,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죠, 여러분. 명백하다. 이 이론의 여지라든가 뭐 가능성 이야기, 다양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지, 언덕, 강을 스스로 A가 구분하고 있고 그 어머니도 구분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중요한 337. 오늘은 좀 영상이 길죠, 여러분. 다만 제가 할 말은 다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준비해 왔던 건데 이제 아버님이 녹취록 공개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거 계속 자막 만들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말씀하신 거. 그 자막을 만들다가 정말 제가 이런 뭐 컴퓨터 이런 거보다는 전 책만 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녹취록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천군만발 얻은 것 같고, 뭐 제 채널 누가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국민 설득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하는 거니까. 자, 이제 3번만 분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올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거기 한강에 가고 나서 또 나중에 보면 저 밑으로 떨어졌었어 그랬더니만 떨어지고 하지 않았는데 걸터져 있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 한강 쪽이 맞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밑으로 굴르는 거가 살짝 그냥 걸터져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걸터져 있는 애를 이렇게 자기가 땡겼다. 이게 한강 쪽이 거죠. 땅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걔가 네, 여러분. 저는 너무 충격받았고, 저는 녹취록을 제가 이제 이걸 듣고서 명확한 음성이면 녹취록을 제가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탁하면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녹취록까지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할까 하다가 이제 아버님이 하실 줄 알고 이제 기다렸던 건데,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이거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은 이게 회심의 카드입니다. 핵심 증거. 그 어머님 A의 모, 그다음에 그 아버님 A의 부, A 3인이 다 핵심 진술. 그 사소한 경미한 진술을 한 게 아니고 핵심 진술을 세 사람이 다 했네요. 보면. 따라서 보십시오, 여러분. 끌어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끌어올렸다라는 것을 들었다 이거죠. 자기도 또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이에요. 끌어올렸다. 이거를 그 아버지도 들었다라는 거를,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워렌 파트너스가 등장하고 나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됐었지, 이런 말 했으면 아니었지, 이렇게 한 거죠. 끌어올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입니다. 그 아버지도 들었다라는 걸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강에 가봤다. 저 밑으로 떨어졌었어. 그랬더니, 충격적인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식하고 있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이 뭐 없어지거나 다치거나 했어요. 사람이 없어지거나 다치거나 생명이 사라졌어요. 근데 거기 위치가 벼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판단한다? 인류의 수많은 문명국의 수많은 사건과 판례상 이거 혹시 떨어진 거 아니야? 이해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상식이라는 거고 이게 상식적 추론입니다. 여길 벗어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길 벗어나서 추론하겠다는 특별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남이 다 아는 이거 혹시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제가 말한 걸 바로 입증하고 있잖아요. AF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한강에 가보니까 그러면 네 얘기가 지금 이게 끌어올리고 이런 이야기가 저 밑으로 떨어진 거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건 일반론을 저분이 개별적으로 입증하고 있잖아요. 항상 모든 현상과 모든 것을 일반, 개별 두 개의 양쪽의 칼을 들고서 판단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물, 모든 지식을 판단할 때, 모든 원리적 명제, 사실적 명제할 때 한쪽엔 일반, 한쪽엔 개별, 일반론, 개별론, 일반성, 개별성 이 두 가지 칼을 갖고 항상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떨어진 게 좀 걱정이 되는데 한강에 가봤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별이란 건 뭐냐면 시간과 장소가 특정돼서 행위자가 특정된. 그럼 정민이가 저기로 떨어진 거야?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상식과 이게 맞는 거야? 일반, 개별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A부도. 그랬더니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걸터져 있었다. 그러면 이건 이전부터 이건 뭐다? 이건 저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되는 거고 우리는 뭐다? 확인된 것만 끌어올렸다라 아니면 뭐 언제서 굴렀어요. 이게 나왔죠. 그리고 걸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공통된 거죠. 걸터져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취지로 얘기하는지 뒤에 나오는데 구르지 않고 굴러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분 주장은. 그러면 우리는 일단 어떻게 본다? 공통점, 서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까지 뭐예요? 합의된 부분. 즉 굴렀는데 추락이 있었어요. 추락이 시작이 있었습니다. 추락이든 떨어지든 움직임, 동작, 모션이 있었어요.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저 사람 주장은 계속 굴러가진 않았다는 이야기고 중간까지는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 해석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갔다라는 굴른 건 아니고 중간에 멈췄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걸터져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걸터져라는 국어사전은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공간이 이어져 있음. 그래서 이건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말씀은 저 사람의 주장은 어떤 의미다? 이 문맥상 굴르지 않았다. 끝까지 땅 밑으로 구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걸터져 있었다. 중간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하느냐? 중간까지 갔는지 맨 밑에까지 굴러서 더 갔는지는 더 수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최소한 3인이 다 인정한 저쪽 가족 3인이 다 인정한 것보다 추락이라는 시작, 경사 그 밑으로 내려간 움직임이 있었고 중간에서 멈췄다라는 것까지는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세 사람 다. 그러면 거기서 멈췄는지 더 굴러갔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럼 그게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그건 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간까지 굴르기만 했어도 그러면 그 중간까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중간까지 움직임을 331이라는 게 비디오가 없어도 영상이 없어도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그러면 왜 그럼 걔가 그럼 중간에 정민이가 중간까지 걸터져 있었다는 건 중간까지 추락한 건데 밑에까지 구르지 않았어도 이건 어떻게 된 건지라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근데 331 비디오가 있잖아요. 게임이 끝난 거라고요, 여러분. 게임이 끝난 거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걸터져 있었다라는 표현은 뭐다?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까는 그렇게 표현 안 썼잖아요. 걸터져 있었다는 표현을 만든 겁니다. 저의 추론이에요. 만든 거. 원앤 파트너스랑 만든 겁니다. 끌어져 올렸어. 이걸 다 녹취하고 했던 걸 다 아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걸터져 있었다 아니면 굴렀다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락이 시작됐고 움직임이 있었고 그냥 자고 있었다라는 건 아니다. 그럼 움직임이 있었고 신체 접촉이 있었고 뭔가 있었다. Something wrong. Something was wrong입니다. 그냥 무엇이 잘못됐다입니다. 그것만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갖고 하는 거에 수많은 세부 사실, 정밀 사실이 한 100개가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걸터져 있었다.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사할 만한 완벽한 혐의가 있다.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 그 중대성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인 어느 누구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구조한 상황이든 아니면 그 추락에 개입했든 일단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하고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끝났고 어떻게 그 신체적 접촉이 경위가 되는지를 다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저쪽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라는 의문이 들면 검사는 어떻게 한다? 신체적 접촉의 시작, 신체적 접촉의 과정, 그다음에 끝, 이걸 추적해내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제가 낙산 비치 호텔 사건이 판례도 말씀드렸죠. 제가 대법원 판례 많이 올렸는데 외국 판례 이렇게 올리고 있다라고 또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도 있죠. 대법원 판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원리도 아니고 상식이지만 법 원리이기도 해요. 1행위, 2행위, 3행위, 4행위, 5행위가 있었고 6행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다 하나하나 나눕니까? 아니면은 맨 끝에 떨어진 걸 봅니까? 떨어진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1, 2, 3, 4, 5 행위가 있었습니다. 부딪히고 밀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야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추락했다. 그럼 뭘 보는 거다? 하나하나 행위의 폭행이고 상해고 중상해고 하나하나 행위에 대해서 협박이고 뭐 공갈 협박이고 뭐 이렇게 막 합니까, 여러분? 맨 끝에 그 추락했다? 사망했다? 맨 끝에 거를 기준으로 그걸 핵심으로 사망 사건으로 다루는 거지.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여러분? 중대한 게 발견된 이상. 그래서 지금 218도 아버님이 여러 가지 목격자를 지금 제보를 받고 계시고 218도 중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폭행, 집단 폭행은 저는 부인하고 중요한 것은 다치거나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인정하다. 왜냐하면 피가 있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데 331 주장한 취지는 뭐였다? 우리는 다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고 저의 주장은 331이 최종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최종적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331이 맨 마지막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특정되고 확인됐기 때문에 331로 기소를 하고 수사점 시작을 해도 충분하다.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것 같고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확인 안 돼 이렇게 끝나는 그런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드러났죠. 이제 걸터져 있었다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강 쪽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다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그만큼 우리는 확신을 갖고 도전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른 것 같지 않고 걸터져 있었다 같은 생각이에요. 생각 얘기하면서 구른 거를 자꾸 부인하고 있죠. 걸터져 있는. 그러면 걸터져 있다는 얘기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추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평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자고 있었던 게 아니고 뭔가 움직임이 있었고 얘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서로 만취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침묵 작전이 모순인 거예요, 저들은. 따라서 중요한 것은 걸터져 있는 애를 당겼다. 그럼 왜 걸터져 있는 애가 어떻게 걸터져 있는지 그걸 밝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생명을 잃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상해 사건이 아니에요. 한강 쪽인 게 맞죠. 땅이 있고 밸리 같은데 그런 거 맞죠. 그런 거 같아요. 다 인정하고 있네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께서 날카롭게 질문 들어가시고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원앤 파트너스 그리고 정관예우 사람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할 거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유명한 변호사들도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출신이고, 사람마다 틀려요. 나온 지 1년 됐는지 2년 됐는지 아니면 어느 역할을 했고, 누구 밑에 있었는지 다 보고, 어떤 사건을 다뤘는지도 보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선임하는지도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5천만 원, 어떤 경우에 7천만 원도 가고, 변호사를 몇 명 쓸 건지, 어느 정도 쓸 건지, 고소를 어느 정도까지 해가지고 유튜버들을 묵살할 건지 이런 것까지 계획해가지고 돈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추론이지만 1억도 넘게 준 돈이고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생 결단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31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 더한 증거가 우리가 확신을 갖게 했으니까 이 아버님께서 오늘 공개하신 취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 표현 하나를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벨리 같은데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른 것 같지 않고는 그럼 그게 그냥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저쪽이 일방적 주장이니까 그건 더 수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더 굴렀든 아니면 걸떴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거죠. 손을 댔다라는 겁니다, 정민이한테.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손을 댔다. 근데 그 손을 댄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다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행복해 하다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다? 혐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관련된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변사고 이게 아무런 것도 확인되지 않는 정말 충격인 거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